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멍하고 어제 어디에 열쇠를 두었는지 까먹거나 손주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속 작은 혈관, 즉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뇌졸중, 치매, 심지어 파킨슨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문제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12년 전 76세 정옥순 할머니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할머니는 손녀가 불러도 이름을 자꾸 헷갈리고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할 말을 잊어버리곤 하셨죠. 박사님, 저 이제 치매가 온 걸까요? 손녀가 결혼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때 할머니 눈에 담긴 두려움과 슬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잃을까봐 걱정하던 그 마음,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할머니는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요즘은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깔깔 웃으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책 읽는 법까지 가르쳐 주신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어줄 2가지 과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이나 고지혈증 걱정 없이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뇌 속 작은 혈관, 바로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관이에요. 심장보다 3배, 간보다 5배나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하죠. 이 귀한 영양분을 뇌세포 하나하나에 꼼꼼히 전달하는 게 바로 모세혈관의 역할입니다. 이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숨은 영웅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하면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큰 혈관 건강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모세혈관이야말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모세혈관 혈류 저하로 인해 뇌 기능이 약해진다고 해요.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더 심해지면 뇌졸중, 파킨슨병, 심지어 치매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하루 종일 머리가 뿌옇게 안개 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손자와 이야기하다가 자꾸 할 말을 잊어버려요.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도 까먹어서 속상해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모세혈관 혈류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약도 주사도 없이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3개월 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손자와 퀴즈를 풀 정도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손자가 저를 더 좋아해요 라며 웃으시던 그 밝은 표정이 잊히지 않네요. 이런 변화를 만든 비결은 뭘까요?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뇌가 맑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혈관 관리만큼 확실한 효과를 주는 방법은 드물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혈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2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매일 작은 습관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모세혈관을 막는 주범은 뭘까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 주범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간단한 방법으로 혈관을 뻥 뚫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뇌의 모세혈관을 막는 주범들을 파헤쳐 볼까요? 혈관을 막는 4가지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침전물, 점액질, 불순물, 그리고 지방이에요.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기름진 튀김, 달달한 디저트, 가공식품 속 식품 첨가물이 혈관에 끈적끈적한 플라크를 쌓이게 만들죠.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65%가 이런 플라크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해요. 이 플라크가 쌓이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 결과죠. 제 환자 중 75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고지혈증 때문에 몇 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여전히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진료실에서 박사님,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 왜 자꾸 어지러운 걸까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어요 라며 답답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기놀이 해요 라고 조를 때마다 할머니는 몸이 무거워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매일 저녁 라면 한 그릇, 주말이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음식들이 혈관의 지방과 점액질을 쌓이게 만든 주범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2리터 물을 마시고 설탕과 기름진 음식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대신 찐 고구마나 삶은 채소를 드셔보시고요. 처음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바꿔서 달라지겠어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도 다녀와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심지어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동네 친구들에게도 라면 끊고 물 마시니 몸이 달라졌다며 자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이런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에 늘 놀라워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 사람들은 혈관 크가 20%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설탕 듬뿍 든 커피나 음료 대신 물 한 잔을, 튀김 대신 찐 음식을 드셔보세요. 냉장고 문에 물 8잔, 튀김 넣어 라고 메모를 붙여두셔도 좋아요. 이 작은 첫걸음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혈관을 막는 주범들을 알았으니 이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관 청소 비법을 소개할게요. 궁금하시죠?
어떤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뻥 뚫어줄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이제 혈관을 막는 주범들을 알았으니 이 녀석들을 어떻게 뚫어낼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편의점 도시락, 패스트푸드 혹은 달콤한 간식 같은 음식들은 혈관에 점액질과 불순물을 쌓이게 합니다. 반면 물은 혈액을 묻게 만들어 뇌와 몸 전체로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히 흐르게 해주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신 사람은 혈관 플라크가 15% 감소했다고 해요. 이건 약 없이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제 환자 70세 이정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TV 앞에서 콜라 한 캔과 과자를 드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진료실에서 박사님, 젊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뭐 바꿀 게 있겠나라며 처음엔 시큰둥하셨죠. 손자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를 구경하는 게 낙이었는데 요즘은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서 걸음이 느려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콜라 대신 물을 하루 8잔 마셔보세요. 그리고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채소를 드셔보시고요. 사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물 마시는 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 라며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요즘 손자와 마트 갈 때도 숨 안 차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마다 물병을 옆에 두고 틈틈이 물을 마시며 과자 대신 집에서 찐 브로콜리나 당근을 간식으로 드신다고 하셨어요. 손자가 제 간식을 보고 따라 먹기 시작했어요. 라며 자랑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이런 간단한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에 늘 놀라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 1.52리터의 수분 섭취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낮춘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달콤한 음료나 가공식품이 있다면 하나씩 줄여보세요. 그리고 물병을 책상이나 식탁 옆에 두고 자주 마셔보세요. 물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냉장고 문에 하루 물 8잔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셔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채소 위주의 식사를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라면이나 햄버거 대신 시금치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곁들인 집밥을 드셔보세요. 채소는 혈관에 쌓인 불순물을 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채소 섭취를 늘린 분들은 2개월 만에 피로감이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싼 약이나 보조제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습관이에요. 하지만 더 강력한 비결이 기다리고 있죠. 다음 파트에선 혈관을 뻥 뚫어줄 2가지 과일을 소개할게요. 약도 주사도 필요 없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어줄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뻥 뚫어줄 첫 번째 비결을 소개할게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노란 과일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죠. 레몬에 들어있는 유기산, 특히 구연산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녹이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C와 E,
셀레늄, 아연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레몬즙을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염증이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건 약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제 환자 80세 오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닌지 무서워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같이 읽어요 라며 그림책을 들고 올 때마다 이름을 헷갈리거나 대화가 끊기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어요. 아침 공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물 500ml에 타서 드셔보세요. 단 위험이 있으시다면 식사 후에 드시고 껍질째 사용할 때는 꼭 깨끗이 씻으셔야 해요. 처음엔 할머니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며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2주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박사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술술 나와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깔깔 웃는 모습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레몬물 마셔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라며 자랑까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할머니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이게 바로 레몬의 힘이에요. 레몬을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반 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 500ml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부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위염이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대신 식사 후에 드시면 부담이 없답니다. 그리고 껍질째 갈아서 드시고 싶다면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거나 베이킹소다를 써서 닦아주세요.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레몬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드물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내 플라크가 15% 줄어들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레몬 반 개, 물 한 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방에 레몬을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 혈관을 깨끗하게 라고 다짐하며 한 잔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몸을 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제 환자들 중 레몬물을 꾸준히 마신 분들은 한 달 안에 피로감이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레몬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라면 두 번째 비결은 또 다른 놀라운 과일이에요. 다음 파트에선 혈관을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또 하나의 과일을 소개할게요. 궁금하시죠? 어떤 과일이 레몬과 함께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어줄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자, 이제 혈관을 젊게 만들어줄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할게요.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그 붉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혈관 건강의 비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석류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석류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식물성 호르몬이 있어 칼슘 흡수를 도와 관절 건강까지 챙겨준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혈압이 평균 10% 낮아졌다고 해요. 이건 약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죠. 제 환자 73세 황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드셔오셨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셨어요. 진료실에서 박사님, 약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숨이 찰까요? 손자와 공원에서 놀고 싶은데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할아버지의 지친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축구공 차요. 라고 부를 때마다 할아버지는 숨이 차서 몇 발짝 못 걷고 주저앉곤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점심이나 저녁에 씨에선 석류 주스 200ml를 드셔보세요. 단, 당뇨가 있으시다면 소량만 드시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주스를 선택하세요. 처음엔 할아버지도 석류 주스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석류 주스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설득했죠. 한 달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손자와 공원에서 축구도 했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고 심지어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저녁 식사 후 석류 주스 한 잔을 마시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라며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석류 주스를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씨에서 짠 순수한 석류 주스 200ml, 그러니까 작은 컵 한 잔 정도를 마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100ml 정도로 줄여 드시고 주스를 고를 때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석류처럼 혈관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은 드물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염증이 15%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마트에서 석류 주스 한 병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식사 후 한 잔 마시며 내 혈관을 위해 라고 다짐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압을 낮추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며 여러분의 몸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 환자들 중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분들은 한 달 안에 피로감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과일만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와 소금도 혈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파트에선 혈관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식용유와 소금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떤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용유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볶은 참기름이나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은 열에 의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죠. 대신 저는 저온 압착 들기름을 강력 추천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5%나 낮아졌다고 해요. 이건 약 없이도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제 환자 68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튀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주말이면 손주들을 위해 돈가스나 치킨을 튀겨주시며 행복해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졌어요. 그때 할머니의 지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치킨 만들어줘 라고 조를 때마다
기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매주 튀김 요리를 자주 드시고 참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기름들이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 요리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볶음 요리할 때는 저온 압착 들기름으로 샐러드를 버무려 드셔보시고요. 처음엔 할머니가 기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하지만 들기름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설득했죠. 2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손주들이 제 샐러드를 더 좋아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튀김 대신 오븐에 구운 고구마나 채소를 들기름에 버무려 드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혈액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식용유 하나 바꾼 힘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이런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에 늘 놀라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낮춘다고 했어요.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찌개에 살짝 뿌려도 좋고 심지어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죠. 튀김 요리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처음엔 아쉬울 수 있지만 찜이나 구이 요리로 바꾸시면 혈관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주방에 들기름 한 병을 두고 요리할 때 내 혈관을 위해 라고 다짐하며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기름을 고를 때는 꼭 저온 압착이라는 표시를 확인하세요. 고온으로 처리된 기름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 환자들 중 들기름으로 바꾼 분들은 한 달 안에 피로감이 줄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은요, 튀김 대신 찐 채소나 구운 생선을 들기름에 버무려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큰 걸음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기름만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금도 혈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파트에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바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짭짤한 국, 찌개, 반찬을 즐기지만 소금은 혈관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만들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하루 50g 이하로 줄인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나 낮아진다고 해요. 5g이라고 하면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예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큰 열쇠가 될 수 있답니다. 제 환자 71세 김동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짠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된장찌개, 간장게장, 젓갈 같은 반찬이 식탁에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고혈압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박사님, 약을 먹는데도 다리가 붓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요. 손주들과 오래 걷고 싶은데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할아버지의 지친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공원 가요 라고 조를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서 따라가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매일 짠 국물 요리와 간장, 된장을 듬뿍 넣은 반찬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이 짠 음식들이 혈압을 높이고 다리 부종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국이나 찌개에 소금을 절반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보시고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짠맛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하지만 소금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설득했죠. 예를 들어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을 평소보다 절반만 넣고 고춧가루나 파, 마늘로 풍미를 더해보라고 했어요. 레몬즙이나 말린 허브를 살짝 뿌리면 짠맛 없이도 감칠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안 붓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손자와 공원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다리 부종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친구들에게 소금만 줄여도 몸이 달라진다며 자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 섭취를 줄인 힘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드물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소금 섭취를 줄인 사람들은 혈관염증이 20%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고 나왔어요. 소금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절반만 넣어보세요. 대신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같은 텐난 조미료로 맛을 내거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짠맛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시면 입맛이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냉장고 속 간장, 된장, 고추장을 점검해 보세요. 이 양념들을 사용할 때 숟가락으로 조금씩 덜어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식탁에 소금통을 두지 마시고 대신 허브나 레몬즙 병을 놓아두세요. 제 환자들 중 소금을 줄인 분들은 한 달 안에 다리 부종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찌개 하나 끓일 때 소금을 절반만 넣어보세요. 주방에 소금 반 숟가락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셔도 좋아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레몬, 석류, 들기름, 그리고 소금 줄이기까지 혈관 건강의 4가지 비결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이나 복잡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파트에선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러 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뇌졸중이나 고지혈증 같은 무서운 병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문제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오늘 배운 방법들, 레몬물 한 잔, 석류 주스 한 잔, 들기름으로 바꾸기, 소금 줄이기는 누구나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약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 환자 85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몇 년 전 할머니는 손주들과 대화하다가 자꾸 말을 잊어버려 속상해졌어요. 박사님, 손주들 생일도 까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점점 어려워요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읽어줘라며 그림책을 들고 올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레몬물 한 잔, 점심이나 저녁에 석류 주스 한 잔, 그리고 튀김 대신 들기름으로 요리하고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보시라고요. 처음엔 할머니도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손주들 생일 다 기억해요. 같이 동화책 읽으며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요즘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레몬물 마셔봐, 진짜 달라져 라며 건강 비결을 나누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지금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레몬 반 개를 물에 타서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석류 주스 한 잔을 챙겨 드세요. 주방에 들기름 한 병을 두고 소금은 절반만 넣어보세요. 이 모든 걸 잊지 않도록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두셔도 좋아요. 월, 레몬, 수, 석류, 금, 들기름, 1 소금, 반 숟가락. 이렇게 간단한 계획으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수없이 봤어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레몬물을 마셔봤는지, 석류 주스가 어땠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혈관 건강을 위한 5분 운동법을 소개할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기대해 볼까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합시다.